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7살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시댁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가요? 잘하면 할수록 고마워하기보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손아랫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했으니 막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대 이상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쓸 사연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많이 궁금하네요. 저희 부부는 3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2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늦게 아이를 갖게 됐어요. 제가 몸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힘겹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모두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과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손자를 원하시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면 며느리를 떠받들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반대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건 신경 안 쓰셨고 그냥 임신하는 자체가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시댁에 종살이를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생기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잡일이라도 시키시려고 시댁에 불러드렸습니다. 그것도 꼭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미야,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지?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들렀다 가라. 뭐 좀 할 게 있으니까 우리 집이랑 너희 집 별로 멀지도 않은데 좀 있다가 승철이도 오라고 해야겠다.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면 되겠네. 같이 와라. 어머님, 잠시만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급한 거 아니면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어제도 들렸다 왔잖아요. 일주일에 5번은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가야 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고 싶어요. 뭘 맨날 쉬고 싶다 그러는 거냐? 세상 떠나면 쉬기 싫어도 쉬게 되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거야? 잔말 말고 퇴근이나 해. 바빠 죽겠는데 시간 뺏지 말고 이렇게 신랑이 하는 시간에 벌써 왔겠다. 어머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큰 소리만 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순간 한숨만 나왔고 남편에게 전화하니 어머니께서 벌써 손을 쓰셨는지 시댁으로 출발하고 있다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 저에게 히스테리 부리는 게 뻔했어요. 급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부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소파에 누우신 상태로 손가락을 싱크대로 가리키면서 설거지 좀 하라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세요. 이것 말고도 집안 청소, 빨래, 거기에 더해 시킬 게 없으면 냉장고 청소까지 시켰어요. 어떻게든 저를 집에 불러들이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게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들어왔었고 뒤이어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인사하는 순간 누우셔서 하는 말이 눈이 침침해서 거실 천장에 있는 등을 좀 갈아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죠. 천장에 있는 등 같은 건 대부분 남자가 하지 않나요? 키도 작아서 손도 잘 닿지 않는데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등 교체하는 일 좀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러니 어머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힘들게 일하고 퇴근한 자기 아들 시켰다고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한 건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 토 좀 달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서 따로 시킨 일이 있어서 밖으로 다시 나갔고 저보고 빨리 등을 교체하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의자 가지고 와서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칭찬은커녕 다른 일거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머님, 저 임신 초기이고 지금 안정 취해야 될 시점인데 갑자기 대청소를 한다뇨. 낮도 아니고 지금 저녁인데요. 아니면 저희 주말에 다시 와서 남편이랑 같이 할게요. 이럴 때 아버님이라도 계셨으면 어머님께서 힘이 덜 드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술도 좀 줄이시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들으시고 결국 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께서 충분히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니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내내 할 일이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히스테리? 당연히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몸이 불편한 시어미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뭐야? 뭘 그리 멀뚱히 서 있는 거야? 걸레 빨아서 구석구석 닦지 않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건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던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와서 내 수명이 한 10년은 깎인 것 같네. 아이고 속 터져. 어머님께서 저에게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왜 저를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죠. 어머님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거동이 힘드셨는데 아버님이 계셨을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세상 떠나신 후에는 오로지 모든 걸 혼자 하셔야 했으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안쓰러웠지만 저도 임신한 몸인데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임신하면서 어머님의 불만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임신 전에는 그래도 무리 없이 도와드렸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워낙에 조심스러워지니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제가 직접 대놓고 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남편이 조용히 대화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맞았는지 한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도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도 저에게 정말 엄청난 큰일이었죠. 그리고 전화 횟수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편히 있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어머님 집에 찾아가도 별 대화 없이 시간 보내다가 집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출산하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숨이 차올랐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주말 직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보통 주말 전에 전화가 오지 않거든요. 남편이 집에서 쉬길 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평일에는 전화가 왔지만 주말에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받았어요. 전화 좀 빨리 받지. 왜 이리 늦게 받는 거야? 내일 집에 좀 들러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아침 일찍 오는 게 좋을 거야. 네?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시길래 내일 꼭 가야 하는 거예요? 큰일 아니면 평일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면 되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고 하나하나 토르다는 거야. 잔말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오거라. 옆에서 남편이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제 핸드폰을 빼앗더니 어머님께 뭐라고 하려고 하던 찰나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안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불같은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조용하셨는데 일부러 전화까지 한 걸 보면 가긴 가야 할 것 같아 남편과 긴 시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어차피 출산 전이었고 제가 할 일은 현재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남편과 함께 어머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현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김장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정신없이 어머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고 빨리 들어오라며 재촉하면서 일손을 돕기를 원하셨어요. 남편은 김장김치 담그려고 불렀냐며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출산 전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 가는 일 하면 안 된다며 남편이 대신 김장을 도와주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어머님의 그 날카로운 말투와 신경질적인 행동들 전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절 보며 하는 말이 자기 몸 불편한 거 알면서 임신까지 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시켜먹지도 못하게 한다며 김장 담그는 내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일을 도와줘서 그런지 배뭉침이 있는 것처럼 툭툭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괜히 일하기 싫어서 꾀부린다며 하던 일 빨리 하라고 제 앞에 일거리를 더 주셨어요. 한쪽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한쪽 손으로는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는데 심각할 정도로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걸 알 수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김치 속재료가 모자란 것 같아서 어머님께서 마트 가서 더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상황이라 다급하게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서 그러니 남편에게 빨리 전화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님께서 아주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다며 제 얼굴에 김치가 담겨있는 통을 부으셨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급격하게 경직되었고 김치 속재료가 눈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따가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밑으로는 진통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얼굴에는 김치 양념 범벅이 되어서는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가 되니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어서 급히 마늘이랑 양파 다듬던 손으로 눈에 있던 양념을 걷어냈어요.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엄살 부리지 말라고 제 앞에 다시 김장김치 재료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크게 왔던 탓일까요? 위아래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시달려서 그런지 그 순간 기절했는지 눈을 떠보니 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눈을 뜬 걸 확인하고 괜찮냐며 큰 소리로 얘기하는 순간 친정 엄마가 커튼을 젖히면서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게 해줘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배가 홀쭉해졌고 몇 번을 만져봐도 뱃속에 아기가 없는 허전함이 있어 고개를 배 쪽으로 향하니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이 없는 남편 행동에 겁이 나기 시작했고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니 옆에 있던 엄마가 지금 수술실 가 있다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양수 터진 상태로 기절해서 제 시간 안에 아기를 빠르게 꺼내지 못해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 어디 갔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얼굴에 김치 양념이 묻어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오게 된 거라고 하며 시어머니 행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았어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젖히며 저를 보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셨습니다. 저는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 다급하게 물어봤고 선생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처치 후 지금 인큐베이터실에 있다며 다행히 지금은 숨을 쉬고 있지만 어딘가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더 늦었으면 아기와 엄마 둘 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가셨습니다.
아기가 무사하단 말을 들으니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렸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으면 제가 안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을 만든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며 다 자기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은 전화 연결이 되냐고 다시 물어봤고 남편이 재차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죠. 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괜찮냐고 몸 상태를 확인하셨고 옆에 있던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패대기 치셨습니다. 제가 남편은 잘못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를 진정시켰고 아빠는 빨리 사돈 찾아내 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수술을 한 상황이라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둘이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 다녀온다고 얘기하곤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다가 병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니 심적으로 안정이 됐고 태어난 아기가 빨리 보고 싶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곳을 바라보니 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경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얼굴에 뺨을 내리치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치셨고 뒤에 계시던 경찰이 엄마를 말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부모라도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하신 다리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하시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한 소리를 뭐하러 하냐며 콩밥 먹고 자기 잘못 뉘우치길 바란다며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부분이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태어난 아이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제 옆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하늘에 감사하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께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신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두 손 두 발 닫은 상태이고 다음 달에 처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징역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취급받은 것도 처음이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진통하고 있는데 깨부린다며 김치를 얼굴에 범벅이 될 정도로 치욕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나요? 원하시는 것 뭐든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